일하면서 자기 개발한다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데 뭐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냐. 그게 핵심이 뭐냐면 뭐 피곤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시간이 없나? 대부분 있어요, 근데. 체크해보자. 정말 극소수 말고는 대부분 시간이 있습니다. 극소수가 진짜 없죠. 일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연하게도 메타인지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극소수를 말고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항상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한번 일주일 스케줄 보시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차분히 앉아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 갖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짜다 보면은 아, 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을 수 있구나, 나올 수 있고, 더 하나 비범죄적인 거, 불필요한 거를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없으면 자기 개발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없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없을 때 만들기 좋은 예가 출퇴근 시간. 그렇죠. 가장 좋은 게 출퇴근 시간이죠. 출퇴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출퇴근 시간에 정말로 활용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카페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애도 태어나가지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 같이 봐야 되니까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독서를 많이 못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답은 그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힘들다, 새벽에 일어나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지하철 첫차 출근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출근해서 9시까지. 그러면 책 반 권 정도 읽거든요. 반 권 정도 읽으면 뭐 일주일 지나면 3-4권 읽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확보했던 경우가 있고, 직장 생활은 1년밖에 안 해봤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그때 전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읽었던 거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지하철 들어가면 이코노미스트 피고 끝날 때까지 이거만 보자, 딴 거 하지 말자. 그렇게 1년 정도 했더니 영어 공부 조금 제가 많이 늘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해봤어요. 1시간 20분을 출퇴근 시간 잡아가지고 가봤더니 1년에 2만 분이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2만 분이에요, 여러분. 1시간 20분. 조금 이제 머리 잘 쓰시면 뭐냐면 꼭 책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팟캐스트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책 읽는 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환승을 좀 하시는 분 있잖아요. 환승하신 분은 책을 계속 읽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맥락이 딱 끊겨요. 근데 팟캐스트나 뭐 듣는 거는 맥락이 안 끊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렇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늘 하는 그 출퇴근 시간에 만약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걸 보신다면 시간은 잘 가겠죠. 그렇죠. 잘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는 즐길 수 있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 멍 때리다 시간 가면 좀 아쉽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능력이 올라가고 자기 개발이 되고 궁극적으로 인생 개발이 되면은 여러분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20대, 30대, 40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거. 당연히 60대도 여러분 자기 개발할 필요도 있고 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리 해놓으면은 좀 감소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막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여러분이 뭘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때 안 한다. 그럼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강조하는 게 공부, 학습하는 인간인데 그 이유가 적응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더 뭐 승진을 하거나 더 높은 위치나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안 하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비슷한 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딱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계단 오르기 진짜 저는 계단을 얼마나 열심히 올랐냐면 그냥 진짜 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회사가 6층에 있었는데 그게 6층이 한 12층 정도 높이거든요. 10층 이제 20층 정도 되고 저는 20층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6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한번 할 때 내가 운동을 못 하는 날도 많으니까 계단 오르기라도 하자. 그래서 아침, 점심은 꼭 진짜 20층까지 올라가서 헥헥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 왜 10층에서 내려오냐 맨날 그랬었어 저한테. 근데 그만큼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 자기 개발에는 여러분 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운동도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 자기 개발이니까
시간을 확보한다 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이제 그래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 개발 해야지 하는 분들 중에 또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도 부족한데 갑자기 자기 개발을 막 두세 개를 하는 거예요. 독서, 영어, 독서, 영어, 운동. 독서, 영어, 운동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죽도 밥도 안 되죠. 죽도 밥도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뭐 성취하는 것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를 제대로 해놓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실력이 늘어나면 시간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영어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영어를 못하니까 단어도 많이 외우고 뭐 문법도 공부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실제로 보는 영어의 문장의 수는 되게 작아요. 근데 이게 쌓여서 어떤 정도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웬만큼 독해가 됐어. 그러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문장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적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은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를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생활에 실질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되게 기분이 좋죠. 자기 개발 잘했구나. 그러면은 다른 것도 되게 거부감 없이 또 해낼 수가 있고 또 뭐든지 하나 하기가 힘든 거지 하나를 딱 해내면 두 번째는 쉬워지는 법이거든요. 대부분 힘든 사람들이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열정이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학생이고 시간이 철철 넘치면 두세 개 동시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자주 한 얘기인데 독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것저것 읽지 마시고 만약에 개발 측면에서 독서를 하고 싶다 싶으면 진짜 한 주제를 딱 20권만 읽어보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이는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 바리스타다 그러면 커피 관련 책 진짜 한 20권만 봐보세요. 대화 수준이 달라져요. 대화 수준이 달라져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없어. 그러니까 진짜 한번 속넘새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진짜. 제발요. 예. 네. 잃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봤자. 한 5권 정도 읽었을 때부터 벌써 이게 말하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심도 있게 나 자신을 개발해보고 싶다. 내 능력을 향상시켜보고 싶다. 그러면은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야를 한번 파보세요, 진짜. 아니면 나는 그냥 기초 체력을 좀 워밍업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다양하게 읽으시고 일하면서도 여러분 충분히 자기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시간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독서 많으면 망하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자. 뭘 해야 될지 내가 진짜 일하면서 좀 뭔가 어떤 공부를 통해 자기 개발을 통해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일하면서 자기 개발 8가지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발전하시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셔서 인생 좀 더 풍요로운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칠기삼이 맞아요. 다 실력이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거 다 개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어림도 없어요. 성공의 실화는 운이에요. 뭐가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역사학자들은 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사피엔스도 그렇고. 사피엔스가 유발 하라리가 얼마나 복잡기를 잘 알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운이 있었고 그때 운이 있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운이 되풀이되진 않거든요. 운이 있었는데 그 대안을 알아서 대비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진짜 운칠기삼이란 말이 진짜 명언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운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운을 인지하고 있으면 모든 전략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실력을 됐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 조금 맥락이 달라지거나 다음 도전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운의 영향이 컸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럼 운이 무엇이냐?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외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운의 2가지 큰 요소가 있어요. 통제 불가능성. 내가 이 운을 통제할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측 불가능성.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소비자가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음식점을 하는 분과 편의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같은 자영업이지만 운과 실력의 영향력이 이 둘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은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전문가예요. 대체적으로 맛집은 맛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데는 다 전문가예요. 이게 딱 먹는 순간 알아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리고 그게 되게 보편적이죠. 다른 사람이 맛있으면 대체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아무리 좋은 장소에 좋은 목에 음식점이 있어도 음식이 맛없으면 안 팔립니다. 귀신같이 알거든요. 대신 저기 구석지에 있어도 눈에 안 띄는 구석지에 있어도 맛집이잖아요.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 내려가실 때 맛집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실력이 있으면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운보다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운전 요소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은요, 여러분 지방 내려갈 때 유명 편의점 검색해서 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편의점 목이 되게 중요하죠. 어떠한 장소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운을 실력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면 과거의 성공이 자기네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슷한 전략을 쓸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매우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운의 영향력이 컸다면 다음에 운이 없는 이상, 운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운이 없는 이상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크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혹은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운의 요소가 개입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의 영역이 큰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마추어가 프로를, 고수를 이기는 빈도가 많다. 그러면 그 영역은 운의 영역이 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영역에서 아마추어가 이기는 빈도가 높다. 아, 운의 영역이 크구나. 주식이 그렇죠? 주식은 프로 투자 전문가가 원숭이한테도 지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케팅 볼까요? 신인 마케터가 마케팅에서 한 20년, 30년 있는 분들 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제조에서 초보자가 장인 혹은 20년, 30년 경력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급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죠. 경력 30년이 초보자한테 질 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실력이 압도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스포츠로 얘기하면은 테니스는 실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꼴찌가 1위를 이기는 건 너무 힘듭니다. 프로야구는 그렇지 않죠. 프로야구는 꼴찌가 1등을 이긴 경우 많고요. 1등의 승률이 되게 낮습니다. 2017년 프로야구 우승했던 그 기아 승률이 60%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50% 걸쳐 있죠. 프로야구는 그래서 운의 요소가 되게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내가 한 영역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 보시죠. 내 영역의 실력이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실력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운에 의해서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면 여러분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벤치마킹하고 롤 모델 삼아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의 영역의 큰 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얘기하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연구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저희 책에 처음에 운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복잡계 많이 들었죠? 복잡계에 속하기 때문에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이 많다는 거예요. 복잡할 정도로. 그리고 그 원인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 불가능한 그런 운의 영향력이 매우 큰 영역이 이제 비즈니스, 일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인지를 하면 전략과 대응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을 인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상정한 가운데에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러나 운이 큰 영역에서도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력이 없으면 운을 기회로 못 만들어요. 운의 영향이 큰다고 하는 것이 운이 100%가 아니에요. 최소한 복권을 사더라도요, 복권 살 돈이 있어야 되고, 복권 사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복권을 사러 가야 돼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하물며 일에서 실력 비중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력이 있어야 또 운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왜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전에 성공이 운에 의해서 컸는데 실력으로 아는 순간 다음에 망할 수 있습니다. 운을 인지하는 순간 많은 전략들이 달라지고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디테일한 운과 실력의 영향력을 측정해서 운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딱 12월 말 되면은 앉아갖고 종이에다가 영어 공부, 다이어트, 독서 뭐 그렇게 쓰잖아요. 네. 그거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작년 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뭐 안 지켰으니까 다. 이게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작내야 이게 끝이 난다는 거, 그 임계점을 넘는지 그걸 모르니까.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식보다는 무지가 자신감을 더 자주 불러일으킨다. 가끔 이게 썰렁 개그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개그를 할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웃긴지 안 웃긴지 잘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더니 크루거 그래프 같은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식할 때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유문광학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유문광학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를 못 맞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은 자기 틀렸는데 맞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할 때 나오는 거죠.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되게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뭔가요? 정의 한번 말해주시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내가 하는 이 행동이나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 남자 친구들은 군대에서 배워요. 군대 가면은 개념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개념 있다. 개념 그렇지, 있다, 그렇지. 개념 없다.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메타인지였어요. 그렇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왜 못 푸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왜 못 푸는지. 기본적으로 풀었는데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예. 그리고 못 풀면 왜 못 풀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메타인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학습 전략을 배움으로써 메타인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전략 자체를 배움으로써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EBS에서 이제 나온 다큐멘터리인데요. 그야말로 그 수능 상위 0.1% 단기 기억력 수준은 비슷했어요. 근데 메타인지, 내가 얼마나 외웠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거는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이 0.1%의 학생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자기 성적이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자기 공부 시간이 확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하려면 학교 끝난 다음에 학원까지 가버릴 시간이 없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오히려 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선생님이 풀어서 주니까 이해한 것 같고, 그거 듣자마자 바로 풀면은 풀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혼자 해봐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패스예요. 모르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시면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전략. 내가 뭐를 알고 뭘 모르는지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아는 걸 유지시키고 모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론은 거의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전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전략도 필요할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미 자신만의 그걸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매우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을 경험하면 알 수 있다. 이제 실제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풀으시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권위인자나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으시고. 좀 흥미로웠던 것은 고등학생 중에 사교육을 하는 비중이 72%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0.1% 학생들은 60% 돼요. 적죠? 그러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하는가 봤더니 보통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학원이 필요하니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0.1%의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 해결되지 않는 것만 학원에 갑니다. 피드백이 필요해. 자기가 모르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때만 가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연습 문제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엉뚱한 답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야 그 아까 고 작가님 말한 거 내 수준이 파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풀어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냐?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혼자서 토익 시험 보고 혼자서 뭐 오픽 보고 혼자서 학점 따 그런 건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예요. 혼자서 입사 준비하고 그런 거 되게 쉬운데 진짜 일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그다음에 팀의 리더가 되고 이런 거 하면은 결국에는 상황 파악, 관계에 대한 정도에 대한 파악, 내 위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파악, 이 파악이 안 되면은 결국엔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상황 파악의 가장 좋은 거는 연습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거 방법 많잖아요. 그건 책에서 여러분이 혼자 읽으시고, 부딪혀 보는 것이다. 부딪혀 보는 것이다. 연습 경험이라든지 그게 피드백이나 문제라는 게 꼭 그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다. 부딪혀 보면서 그것만 하면은 내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아주 훌륭하고 공도 잘하게 된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서 인지작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한계들을 알게 되면 그를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좀 더 전문적 이론을 보게 되는 거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통념의 생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을 뭐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데이터를 보고 뭘 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인이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아보면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분야에 앞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거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너무 중요해요. 책을 쓰시는 분들은 다 진짜 자기 열정을 바쳐서 쓰시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 하나 낳는 거거든요. 지식의 자식 하나 낳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겠지 하고 광고하면 잘 되겠지 짠했는데 여러분 그 99%의 책은 1000권이 안 팔려요. 새로운 책에 쓰나미처럼 그냥 밀려나갑니다. 물방울처럼 사라져요 진짜. 엄청나게 무서워요 진짜. 근데 그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간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돌아가지가 않아요. 세상을 볼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론, 전문가의 소견, 또 몸을 부딪혀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나 편향들을 몇 가지만 안다 할지라도 공부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당연히 메타인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전략을 배우는 것들 혹은 피드백을 받는 것들 우리 인지 한계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메타인지를 올려줄 수 있다. 메타인지가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절대 상수가 아니고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내가 어디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를 알아야 내 미래도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3년 지나면 저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 계획 세우는 것도 다 메타인지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딱 12월 말 되면은 앉아갖고 종이에다가 영어 공부, 다이어트, 독서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거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작년 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뭐 안 지켰으니까 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작내야 이게 끝이 난다는 거, 그 임계점을 넘는지 그걸 모르니까 공부 잘하는 거랑 성공한 거는 이거리냐? 아니거든요. 부분집합일 뿐이거든요. 뭐 성공이 금전적 성공일 수도 있고 학문적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인간적인 성공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성공의 키, 진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다. 그렇죠.
솔직히 항상 위기는 기회거든요. 위기 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없으면은 회사 욕하면 안 돼. 자신을 탓해야 돼요. 항상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게 회사를 믿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회사 망하면 인생 끝나요. 오늘은 이제 좀 직장인들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현 직장에서 근무한 지 5년 차. 일하거나 회의가 끝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가슴에 통증에서 퇴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집안 사정상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어야 해서 직장을 함부로 그만두기도 어렵고 이 취업난에 재취업하기도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1월부터 다시 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불안하네요.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고민입니다. 딱 이렇게 3줄 보냈어요. 퇴사하고 다시 시작하기엔 나이가 29살이며 지금 회사만큼의 연봉과 복지를 주는 곳에 입사할 자신이 없습니다. 27살 여성분인데 직장 이직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9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냅다 사표는 질렀는데 막상 현실 생각하니 걱정도 조금 됩니다. 이분은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놓고 해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무조건 양다리를 거쳐야 돼. 양다리를. 내가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한다 하는 사람보다 양다리를 거친 사람이 실제로 성공 확률이 높아요.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자기가 이걸 그만뒀을 때에 해야 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회사 다니면서 같이 해봤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금전적 압박을 덜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낮아도 현금 흐름이 원활하면 그걸로 회사가 잘 굴러가요. 만약에 양다리를 못 거치는 일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일을 했을 때 돈을 못 벌어도 2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걸 준비해놔야 돼요. 2년 이상.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 준비가 안 되면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더 나은 선택 혹은 더 낫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잡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내적 동기,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동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즐거움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찾는 거고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 3가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이 회사는 답이 없어. 내가 통제권 얻을 확률이 거의 없어. 즐거움을 찾는 건 제로야 라고 한다면 다음에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자에게 의미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대사회적으로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의미가 정말 내 마음속에 와 닿는다면 지금 좀 힘들어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즐거움이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데 대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배우는 게 많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분야에서 많은 커리어나 경력이나 혹은 내가 실력을 쌓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맥길 대학교에서 한 40년 동안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15개 나라에 한 200만 명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수명을 줄이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직이라고 합니다. 실직. 직장을 이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수명이 줄을 확률이 63%나 된다고 합니다. 시켰던 일만 했으면은 내공이 하나도 안 늘었을 거거든요. 근데 시켰던 일도 능동적으로 했으면 내공이 늘어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 본인이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급이 된다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분 진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런 존재라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꿔줄 수 있는 거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어떤 작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겸비하고 내공을 쌓았다면 저는 어느 다른 데서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항상 위기는 기회거든요. 위기 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없으면은 회사 욕하면 안 돼. 자신을 탓해야 돼요. 항상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 번 들어가서 너무 끝내고 싶어요, 인생을.
그러니까 한 번만 노력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럼 막 고민만 막 잔뜩 있고 막상 뭐 하는 액션은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게 회사를 믿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회사 망하면 인생 끝나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퇴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플랜 A, B, C를 만들어야 돼요. Z까지. 예? 그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인생에 내가 옵션이 많으니까 뭐예요?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건지 알아요? 옵션을 늘리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이 7끼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하루에 20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행은 끼케 가봤자 몇 개국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옵션이 많아지잖아요. 부자는 선택사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은 없을지언정 계획이라도 옵션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직장 이직 타이밍은 언젠가요? 준비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직의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빡칠 때는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언제가 이직할 때가 제일 좋냐면은 진짜 준비됐을 때. 어떻게? 능력적으로 연봉 협상이 가능할 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를 미리 한두 개 정도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연봉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오히려 안 옮기고도 더 연봉을 많이 받아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경제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연봉 협상이 가능한가? 근데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후회만큼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없어요. 가봤더니 아 내가 있는 곳이 여기에 비하면 천국이었구나.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다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 직장만 떠나면 내가 다른 것도 새로운 도전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장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영부영 세월을 보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열정을 쫓고 싶대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대요. 무계획하게 뭘 뛰어드는 게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은 개인마다 정의가 다르겠죠, 그렇죠? 저는 열정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하게 해줄 수 있는,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봐요, 저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맥락을 자기가 자기 메타인지를 높이고 상황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고 그거에 맞는 플랜 A, B, C를 빨리 짜셔야 되는 거예요. 무모하게 절대 사표 써 그러면 안 된다. 계획을 갖고 대안을 갖고 사표를 써라.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재에 집중하라. 그러면 이제 현재가 뭐냐 이거. 현재는 조금 어려워요. 방금도 지나갔다니까요. 현재 온다, 현재 온다, 휴. 현재 지나갔어요, 그렇죠? 현재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 방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나가요. 계속 과거로 바뀌고 있어요. 일단은 현재에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거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은 과거를 보고 후회만 합니다. 미련만 있습니다. 미련. 근데 후회와 미련만 있으면 과거는 뭐가 되냐? 구덩이가 되고 늪이 됩니다. 근데 과거를 잘 바라보는 사람은 뭐죠? 반성을 합니다. 반성. 근데 미래를 잘못 보는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휩싸이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후회와 미련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은 희망과 기대가 있죠.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 타임 베리언트입니다. 시간 변화예요. 시간 변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는 현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 희망과 기대가 과거로 이렇게 넘어갈 거고 반성이 될 거고, 내가 부정적인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은 이 불안과 걱정이 여러분의 현재로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여의 후회와 미련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닥 쳤대. 바닥을 치면은 현재는 내가 가진 게 없고 빚더미고 짜증나 죽겠지만 바닥을 쳤다는 건 올라간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기울기 값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바닥을 쳐서 잃을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울기를 말해야 되게 정확한 겁니다. 내 현실에서는 그게 안 보여. 내 현실에서는 안 보여. 왜? 난 상수값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기울기를 알고 있어. 그래서 어때?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대입해보면 뭐예요? 저기에 결과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갭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돼요.
극한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기울기값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결국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게 맞거든요. 현재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흙수저고, 내가 지금 망했고, 내가 그지 같고, 이런 것만 본다면은 여러분은 현재가 나쁜 게 아니라 기울기가 나쁜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지 같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나아질 수 있다.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울기에 맞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과거가 될 거고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유혹에 저항하는 건 하수입니다. 네. 유혹을 피해야 돼요. 이게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되죠.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예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그렇죠. 보이는 거는요. 안 되는 거를 한 번에 덥석하려고 그러면 자꾸 실패하게 되고 실패가 이렇게 만성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염세적으로 변하고 그건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막 두려워지고 도전이 싫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셔야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막 화이팅! 한다고 제가 몰라서 목만 쉰다니까요. 무조건 화이팅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거 없습니다. 화이팅은 진짜 이렇게 내가 실력이 약간 모자라서 지금 정신승리 해야겠다 그럴 때 외치는 거고 터무니없는 상황도 여러분 화이팅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성공 사례는 되게 극소수예요, 사실요. 여러분 이 100 몇 회까지 들으면서 성공 사례 나왔던 친구들 많죠. 그 중에 한 30~40%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그 분들에서 이제 맥락이 중요한 건데 지속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지속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들 무언가를 처음 할 때 꽂혔어. 마음이 들끓어. 할 때 한 실수가 아직 메타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형적인 계획 오류가 형성됩니다. 내 능력 훨씬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과 내 능력을 봤을 때 처음은 아주 작게 시작해야 되는데 가정주부 직장생활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할당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기 개발을 하니까. 그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먼저 한 놈을 제대로 펴서 그거를 습관화시키고, 습관화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상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화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두 개씩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도 지금 습관이 들지 않았고 어떤 것도 어느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두세 개 동시에 한다? 근데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정적으로 애를 봐야 된다? 정말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작심삼일 할 수밖에 없고 작심삼일 하게 된 것이 처음에 준비되지 않는 상황인데 자신의 성격이 혹은 자신의 능력이 작심삼일로 될 수밖에 없고 의지박약이라고 고정적으로 사고하는 아주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영상을 또 새롭게 들으셔가지고 막 가슴에서 이제 해보자 했을 때 너무 그 마음에 흥분돼가지고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주변 환경들, 처한 상태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작은 성취가 중요하다. 작은 성취. 작은 성취를 계속 이뤄나가면서 확장을 해나가야지 그게 아니면 작심삼일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 계속되면 나라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냐는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 고정형 사고방식에 빠지게 돼서 이렇게 되면 또 도전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딱 하나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능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태어났는데 그 솔직히 재능이잖아. 키가 큰 거는요. 근데 다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게 다 다른 거고. 왜냐면은 저는 저만의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 경우랑 고 작가님 경우는 딱 개인의 사례인데
왜냐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례가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요. 예? 예를 들면은 고 작가님은 책을 빨리 읽는데 막 책 빨리 읽고 싶은데 따라하는 경우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 고 작가님은 제가 하는 글 빨리 쓰고 많이 하는 거 그거 절대 못해요. 못해요. 안 합니다. 예, 고 작가님처럼 저는 책을 앉아갖고 막 책을 수백 페이지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성향도 안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역량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건데 마치 다 성공하는 게 옳은 것 마냥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요. 큰일 나요. 병 걸려요, 그러면요. 불가능에만 목표가 여러분 평생 못 이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불가능의 목표에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불가능이 조금 불가능으로 하는 것만으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나의 발전, 나의 건강, 나의 지식 이런 걸 늘리는 거는 너무 특정 상수값을 목표로 잡지 마세요. 그 불가능한 거를요. 왜 지금 제가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볼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악물고 꾸준히 매일같이 해야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 준비하는 여러분, 입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 악물고 해야 돼요. 그래, 천천히 가자. 그딴 사고방식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혼식 앞두고 살 12kg 빼셔야 되면 12kg 빼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목표 있잖아요, 목표. 그거는 다 이루셔야 돼요. 원하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네. 맥락이 다 다른 거니까. 네. 그 맥락 속에서 사고하고 그 맥락 속에서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일정 수준까지는 노력과 반복 숙달 피드백으로 그 다음에 반성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도전하면 최고 1등까지는 안 돼도 일정 수준까지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게 핵심이라는 거. 왜 하냐?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발전인데 나의 발전이 좀 늦으면 어때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 방송이 막 진리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진입장벽을 조금 낮춘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는 악착같이 넘어서야 돼요. 이런 위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 너무 불가능한 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불가능한 목표가 있을지언정 그걸 또 못 이룬다고 너무 자괴감을 느끼지도 마세요. 좀 못 이루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요. 예? 신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주제를 갖고 원래는 아직 초보자고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심삼일한 건데 그게 반복되니까 나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빠지는 거죠. 그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도전하지 않게 되거든요.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수영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고 그 정도 익숙해지고 편하게 내가 자율수영 할 수 정도까지 수영 다 배우시고 하시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넥스트 영어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할 확률이 매우 높고 하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여두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거를 하는 게 매우 편해집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갔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실패하더라도 성공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도전했다면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성장이 꾸준히 누적만 된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여러분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꼭대기에 그 성공의 산의 꼭대기에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힘들고 뭐 실패했더라도 꾸준히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주문을 외쳐보세요. 부자 됩니다. 택도 없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막연한 긍정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긍정, 사이비 긍정, 가짜 긍정이거든요. 책이나 가짜 자기계발서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주문 외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100번 쓰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난 너무 싫어요, 난 진짜. 다리를 가리키면은 손가락과 달 사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달 가고 싶으면 이 거리가 얼마나 긴지를 알고 거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은 여러분 무조건 좋아요. 맥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진짜 위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체면거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런 거는 제가 그랬죠. 메타인지가 높아야 된다니까.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데
노력은 그냥 1도 안 하면서 부자가 된다, 부자가 그러니까 나 그런 긍정, 그런 터무니없는 긍정을 말하는 거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견뎌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게 주문이라고 할 수 있고 긍정적 자기 대화는 무조건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하면서 일기 쓰는 거는 좋은 거죠. 내가 노력하면서 반성도 하고 데일리 리포트 써보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나는 합격할 겁니다. 합격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걸 천번 쓸 게 아니라 진짜. 화학 시간에 배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흡열 반응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여기 반응물이 있어요. A랑 B랑 더해져서 A, B가 되는 겁니다. 반응물이라 그러죠.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 그러고 이렇게 반대로 되면 발열 반응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템이 있었고 플러스 노력이 돼서 사업이 됐다고 할게요. 사업. 아이템 플러스 노력이 반응을 거쳐서 사업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고 이거를 반응열, 반응 에너지라 그럴 거예요. 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긍정의 역할은 무엇이냐? 촉매입니다. 촉매. 요거를 낮추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긍정은 요거를 낮추는 데 쓰입니다. 낮추는 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원래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했으면은 만약에 긍정이 되면은 요만큼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면은. 결국에는 촉매의 역할의 한계는 뭐죠? 이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낮춰도 의미가 없어. 더 낮춰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긍정을 논하는 사람은 이 활성화 에너지 요 정도만을 논해야 되는데 뭐 책이나 가짜 자기계발서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뭐죠?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주문을 외쳐보세요. 부자 됩니다. 택도 없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이만큼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는 뭐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면은요. 요거를 촉매로서 잘 줄이는 거예요. 안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 부정이어서 이걸 키우는 거예요. 제가 둘 다 싫어하는 부류거든요. 다 된다. 내가 부자 됩니다. 100번 쓰면은 부자 된다. 그거는 무조건 긍정도 아니야. 터무니없는 긍정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염세주의자들.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나 이게 너무 싫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이 긍정과 비관 속에서 이게 줄타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 있나. 그러니까 너무 비관 쪽에 쏠려 있는 분들은 좀 긍정으로 당겨야 그렇지. 되고 긍정에 너무 쏠려 있는 비관 쪽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긍정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촉매가 얼마나 중요한데 화학 반응에서. 예? 촉매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가 모자르면 못 넘어간다니까요. 이 반응 활성화 이 배리어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긍정이 너무 많아요.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만큼의 뭐 반응열, 진짜 에너지, 여러분이 새로운 물질이 되는데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긍정은 진짜 디폴트예요. 그럼 우리가 강조하는 독서. 그럼 독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 독서는 여기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독서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를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서 에너지는 조금 들어가는데 아웃풋은 확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독서는 반응물에서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는데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독서는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반응물에서 소스가 될 수가 있고 이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좀 연관돼 있는 게 있어요. 독서는 되게 매직 키워드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템을 잘 잡으면은 요거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A, B가 합쳐지냐에 따라서 요걸 잘 잡으면 여러분 요걸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독서를 갑자기 말하냐? 독서만 그러면 백날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한 긍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랑 사실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만큼의 자본이 들어가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내가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안 괜찮아요. 일을 하시고 트라이 하시고 필요하면 여러분 시간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 자본 투자를 하시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이만큼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이만큼을. 촉매는 결국에 여러분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반응 물질에는 촉매가 관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낮춰주고 반응 속도에만 관여를 해요, 결국에는.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긍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촉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디폴트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긍정을 갖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에너지를 낮추면서 그거를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걸로 결론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짜 긍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긍정이면 다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었더니 어느 날 아침에 내가 꿈꾸던 집이 펼쳐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으로 실패의 비용이나 안 됐을 거를 계산하지 않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부동산도 있고 뭐가 유행하면 사람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 예. 뭐 제일 심했고 하려면은 철저한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이거를 성공하려면 2년 정도는 할 수 있고 2년 정도 투자했어도 안 됐을 경우에 내가 딴 거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실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실패를 해도 데미지가 적어지고. 그렇지. 오히려 실패 속에 배우는 게 많은 거지. 그냥 너무 안타깝죠. 이제 자기가 확증 편향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분들은 뭐 백날 뭐 얘기해도 소용없죠. 저는 유행을 바라면서 긍정을 갖다 붙이는 게 너무 그냥 여기 써놨는데 제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목표 추구지 긍정이 그냥 막 나한테서 뭐가 떨어질 거야. 그런 이상한 유행 좀 진짜 안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셨죠? 진짜 찐 긍정 그러면서 플러스 실천까지 하시면서 정말 긍정을 통해서 힘듦 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지식의 심화를 통해서 원하는 레벨까지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